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천서영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해보자 해요. 저는 캐나다랑 호주를 둘 다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고요. 이번 7월에 귀국을 해서 지금 외교통상부 인포센터에서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즈 워홀프렌즈 1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캐나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4학년으로 현재 재학 중이고요. 캐나다 2011년에 밴쿠버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좀 배우다가 람다 솔루션이라는 그 IT 업체에서 이제 인턴십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패션 브랜드 중에 아메리칸 어페럴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뭐 어시스턴트 매니저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워홀을 호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LG전자에서 이제 세일즈 인턴을 한 번 더 하고 이번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 있죠? 이게 지금 가을 밴쿠버라고 제 지인이 얼마 전에 보내준 사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가을이 오고 있다 밴쿠버에 모두 다 와라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때 참 아름답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가을이라 그런가? 예, 아무튼 재미있게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어를 공부한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learn이 있고 study가 있잖아요. 영어는 습득하는 거잖아요. learn이에요. 사실 이게 맞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영어 공부에 집착을 하고 외국인이 말하면 대충은 알아듣겠는데 나는 말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영어를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하는 법을 단순히 모를 뿐이에요. 외국인이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와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써줘요. 참 우리 고마운 거죠. 착하죠 우리. 근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들은 우리에게 한국말을 안 해줘요. 못된 놈들. 우린 영어를 써줘요. 그쪽에서 고마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하세요. 내가 이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외국어를 할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다. 오픈 마인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제가 왜 썼냐면은 제가 캐나다에 딱 도착을 했어요. 아 배고파. 비행기 오래 탔잖아요. 피자나 먹을까? Can I get a pizza? What? 옆에 사람이 또 와요. Can I get a pizza? 아 sure. Which one? 뭐야? 나 똑같은 말 했는데. 그렇잖아요. 알고 보니까 피자랑 피자랑 달라요. 피자. 어이없죠? 치즈 피자. 햄버거랑 햄버거랑 달라요. 따라해보세요. Can I get a pizza? 피자예요. 예, 아무튼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서러워서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 말 듣고 말하고 떠들고.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설명회에서 우리의 목표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외국에 가서 외국 친구를 많이 사귀고 내가 원하는 잡도 구하고 이번 기회에 여행도 좀 가고. 왜냐면 우린 시한부 인생 1년이니까. 우린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외국 친구들을 쉽게 사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외국 친구라고 한정 짓지 말고 나랑 마음 통하는 친구를 사귀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외국인이야. 멋있어. 더 좋지. 예. 저도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딱 거울을 보니까 저는 허각 얼굴, 쌓인 몸매, 자칭 28세기 미남, 하지만 절대 먹히지 않는 어떻게든 웃게 하겠더라고요. 에이시안의 개그를 외국에서 전파하겠다. 그리고 딱 밤에 이제 메인스트리트를 걸어가가지고 화려한 네온 사인에서 딱 쳐다보면서 내가 여기 점령한다. 이렇게 하면 친구 생기겠지. 그래서 이제 놀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는 혼자 가서 나를 기준으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집단으로 무리지어서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들 위에 내가 껴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서 얘네가 나를 둘러싸게끔 만들어야지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잖아요. 사실 캐나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혹시 있으신 분? 메이플 이런 거 말고. 잘 몰라요, 사실. 미국이랑 차이점도 잘 모르겠고 그냥 수염 많고 와 캐나다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화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베지테리언 레스토랑도 따라가보고 정말 맛도 없었지만 저는 고기 굉장히 사랑해요. 아직 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송국도 견학도 가보고 친구들도 사귀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팁을 하나 주자면은 그 관광품 있잖아요. 한국 관광품 이런 걸 잔뜩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네들 이거 쓰는 거. 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인사동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필통을 몇 개 사갔는데 얘 너무 좋아해요. 야 근데 이런 거 맨날 써? 그래서 당연하지. 죄송해요. 거짓말을 했네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를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집에도 맨날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이제 나랑 놀아달라고 징징거리고 한마디로 방구석 날라리 돼가지고 이제 울고불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써먹고 이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친구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나 호주 같은 경우나 굉장히 다국적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도 있지만 미국 사람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브라질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활하다 보면 나도 그들 중 하나다 보니까 내 친구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되고 다문화를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와의 공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맨날 놀았어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아깝잖아요, 시간이. 당연히 파티를 해야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파티 문화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뭐 할로윈 파티, 얼마 전에 할로윈 파티 아시다시피 할로윈 파티 있고 브라질리안 파티, 멕시코 파티, 뭐 미국 파티, 캐나다 파티, 뭐 별의별 파티는 다 있어요. 이걸 막 갔어요. 이제 나도 한국 파티는 없더라고요, 아쉽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꼭 가셔서 만들어주세요. 사이즈 타입으로.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 로맨스도 있고 장난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막 놀다 보면은 사실 많이 피곤해요, 몸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그 1년이 너무 아까워. 소통. 그것이 나를 이끄는 힘이, 나를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소통하기 위해서 우린 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딱 하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공격은 돈을 얼마나 버시길래 뭐 이렇게 맨날 노시나 뭐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가 잡을 구했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잡을 구하시면 원하시는 잡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우리와 다르죠. 자기소개서가 아닌 외국의 레주메와 커버레터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다가 상세히 올려놨고요. 만약에 들어가셔서 참고를 하시면은 만약에 외국 나가셔서 이거는 전 세계 어딜 가든 쓰는 기본적인 공통 툴이기 때문에 습득하시고 한국에서 준비하시고 가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외국 가면 또 이제 잡센터도 많아가지고 계속 피드백을 해줘요. 내가 원하는 잡을 설정해서 피드백을 6번을 했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100장을 뽑았습니다. 공짜 좋아하잖아요, 우리. 근데 이제 난 뭘 잘할 수 있을까? 네. 이제 저도 제가 봐도 웃겨요. 근데 왔는데 저는 사실 안 그렇게 생겼지만 되게 옷을 좋아해요. 공학도긴 한데도 굉장히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온 김에 나도 한번 패션 그런 우리의 로망 약간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패션 회사의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100장의 레주메를 매일매일 돌리고 찾아가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 4번의 시도와 2번의 인터뷰. 그래서 이제 LA 기반의 브랜드 아메리칸 어페럴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정규직이었고요. 워홀러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워홀러 중에서는.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건 꼭 여러분들 아시면 좋은 게 우리는 조용히 이제 뭐 가고 싶은 일하는 데 가가지고 레주메를 주고 와요. 기다리죠. 왜 안 와? 왜 안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가서 매니저 좀 불러줄래? 그래? 그럼 매니저가 와요. 이거 내 레주메야? 하고 막 도망쳐요, 이제. 일단 도망치는 거야. 치고 빠지기. 이틀 뒤쯤 다시 가요. 매니저 좀 불러줄래? 매니저가 와요. 너 나 기억나지? 나 레주메 냈잖아. 나 왜 안 뽑아? 또 주고 와요, 또. 다시 또 찾아가요. 나 왔어. 야, 너 연락처 뭐야? 인터뷰 잡자. 이렇게 해서 2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잡으러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먹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레주메를 아까 100장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 100장을 돌리다 보면은 레파토리가 맨날 똑같아요. 물어보는 거 맨날 왜 지원했어? 너 뭐 좋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워버린 거죠. 면접 때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얘가 보기엔 너 이런 거 되게 잘한다. 사실은 아닌데 나중에 채용되고 나서 굉장히 혼났습니다. 예,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6개의 스토어에서 이제 모든 백스탁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더링이랑 이제 트래킹, 그러니까 제품이 판매되면은 그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이제 팀원들이랑 일을 했었는데, LA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LA에서 파견 나오는 직원, 그 다음에 이제 몬트리올, 영국, 네덜란드, 파리에서 오는 분들이랑 같이 팀을 이뤄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언어 실력 향상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근데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꾸미는 스토어예요. 이게 전 세계 공용으로 맞추기 때문에 폼을 한국에도 아마 가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실 겁니다. 보시는 게 여기 보이는 박스 있잖아요. 이게 제가 마지막에 맡았던 프로젝트예요. 이걸 정리해라. 한 3일 샜죠. 밤 3일 동안 세고 고생이란 고생은 하고 손은 트고. 근데 재미난 사실이 우리가 잘하고 걔네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알아가셔야 돼요. 혹시 여기서 나누기 못하시는 분, 컴퓨터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드신 거 아니죠? 아니,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레퍼런스 여기 써있는 게 레퍼런스를 승진제의를 받았다는 게 정말 단순했거든요. 회사를 가는데 애들이 막 골머리를 싸고 있어요. 뭐해? 그랬더니 계산기로 나누기라고 있는 거야. 근데 잘 못해, 이것도. 옆에 가서 진짜 그냥 별 딱 집어서 딱 하니까 천재네, 지니어스야. 뭐 이런 멍청한 놈들이 다 있어. 아, 그래서 일단 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지니어스한 아이가 됐어요. 며칠 뒤에 다시 또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애가 또 다른 애하고 골머리를 싸고 있어. 뭐야? 그랬더니 종이에 대고 숫자를 이렇게 입력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야. 분명히 몇 개 빼게 100개라는 숫자를 입력하는 건데도 시간을 굉장히 오래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셨고 여자분들 사이월드 많이 하신 적 있으셔가지고 우리 타이핑 되잖아요. 종이 보면서 타이핑하기. 그냥 띠디디디 했어요. 얘는 뭐냐고. 이런 애가 어딨니에요. 잘할 수 있죠, 다들. 반응이. 잘할 수 있죠? 네. 우리의 강점을 보여주자고요. 종특. 그래서 이제 승진제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매니저로서의 연장 제의랑 이제 한국에서 가는 것으로 연장 제의랑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호주로 갔을 때 또 일을 해달라고 인터뷰를 받았었는데 더 좋은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은 그만두게 됐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노력을 하는 만큼 보상은 반드시 따라온다. 우리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결국에 그건 다 값지게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좀 괜찮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돈 좀 있는데 한번 놀러 가야지. 일단은 밴쿠버를 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밴쿠버에 있었으니까. 밴쿠버는 집 앞에는 바다가 있고 집 뒤에는 산이 있어요. 굉장히 자연이랑 친화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뭐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하고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집 앞에는 미술관도 있어가지고 이제 미술관도 가게 되는데 화요일마다 이제 도네이션이어가지고 거의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세계 작가들의 작품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집 뒤에 산이에요. 한 30분만 버스 타고 가면 이런 산이 보여지고요. 세계 유명한 가수들이나 탤런트들이 와서 영화 촬영이나 혹은 콘서트를 해요. 이게 미국보다 저렴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누구라고 할까? 그 브루노 마스 콘서트는 한 6만 원이면 볼 수 있어요. 네, 정말 자유롭게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클럽도 가고 뭐 이렇게 야경도 걷고. 예, 그리고 캐나다에 가장 핫한 거는 뭐니 해도 하키예요. 하키 좀 할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캐나다 사람들한테 하키 얘기를 하면 정말 좋아해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캐나디언을 만났으면은 나 하키 알려줘! 이러면 제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뭐냐면은 작년에 캐나다에서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도시가 불바다가 되고 경찰차를 부수고 헬기가 뜨고요. 이유가 뭘 거라 생각하세요? 예, 하키팀이 졌어요. 진짜예요. 결승전에서 져가지고
그날 이제 미국이랑 했는데 그 팀 당시에 보스턴 팀 입고 있던 사람들은 다 피 쩔쩔 흘리면서 맞고 끌려갔어요. 그 정도로 캐나다 사람들은 하키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우리 축구 좋아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서든 캐네디언만 만났다 그러면 하키! 이런 거. 그러면 캐나다 친구 사귀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스노우보드 좋아하는 분 계세요? 스키나?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여기 한 분 계시네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2시간만 위로 올라가면은 휘슬러라고 있어요. 눈이 굉장히 폭신폭신해가지고 스노우보드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천국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이제 휘슬러도 가서 즐겁게 스노우보드 타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거기서도 로키 말고 로키 마운틴이라고 이제 한 버스 타고 한 10시간 가면은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캐나다의 대자연. 그 얼마 전에 케이블 TV에서 그 이천희 씨 나오셔가지고 캠핑하는 거가 이렇게 TV 프로그램 나오는데 그 장소예요. 캠핑으로서 최고의 조건,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여지는 로키 마운틴이고요. 좀만 더 가면 이제 빅토리아 아일랜드라고 섬도 갈 수 있는데 제가 369라고 하잖아요. 369에 되게 많은 시련이 오는데 제가 6개월쯤 됐을 때 힘들 때쯤에 저희 부모님이 잠깐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힘든 것도 겪어낼 수 있었고요. 3만원만 내면 왕복 6만원이면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꿈의 도시, 우리의 희망. 예, 절대 제가 뭐 갬블링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돈을 아끼고 마지막에 제가 브라질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미라는 새로운 제 3세계에 대해서 이제 여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워킹홀리데이의 가장 최고의 장점인 그 홀리데이를 완벽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 여행을 이렇게 다녀왔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거의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한 동안 700명이 넘는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0번의 레주메를 돌렸으며 6번의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 결과로 이제 20번이 넘는 인터뷰를 해서 더 이상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당황하거나 이런 일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도시의 캐나다와 미국, 뭐 브라질 등의 도시를 방문했고 2만 달러죠. 그러니까 총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를 이제 소비를 하고 벌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 블로그를 하는데 한 13만 7,880명 정도 분들이 이제 찾아주셔가지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어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막 얘기한 게 저의 이야기를 쫙 해드렸잖아요.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지냈어요. 이걸 들으시고 더 재밌게 노세요. 더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더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요즘 취업하면서 스펙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펙이라는 건 카나다가 작성을 하는 거고 내가 이야기를 적을 때 나를 알지 못하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워킹홀리데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저에 대해서 더욱 더 잘 알게 되고 제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3가지. 첫 번째, keep planning. 계속 계획을 세우시고 do action. 계획만 세우지 말고 하시고. 세 번째로, never be afraid. 낙담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레주메 10번 돌리고 혹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좀만 안 되면 요즘은 그냥 다 주저앉아요. 나 몰라. 근데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원하시는 걸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준비를 해서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시드니에 호주 시드니에서 이제 LG전자에서 인턴십을 했었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랑 이거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더 좋은 양과 질의 이제 PPT로 있다가 이제 박진수 씨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제가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다가 천사막 캐나다라고 치시면은 제 블로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넌 뭐하고 살았니? 뭐 이런 거를 한번 보실 수 있는 혹시나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레주메나 커버레터도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고요. 예, 적어주시면 제가 영광스럽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에 천사마 띄고 블로그 뭐 아니면 천사마 띄고 캐나다라고 찾아서 검색하시는 게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PT였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이렇게 관심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